유력 대선 주자이자 정치인으로서 제2인생에 나선 반 전 총장 행보가 순탄치 않습니다.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을 털 준비가 돼 있나요? 반기문 총장을 검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전문 용어로 해보세요. 털 준비가 되어 있다. 검증이라고 하겠습니다. 탈탈 털겠다. 네. 예,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주위에 변호사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특검과 헌재를 제일 잘 팔로우하고 계세요. 아, 예. 예, 열심히 하고 특검하고 있습니다. 친하고. 예, 옛날에 친했는데 요즘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도 연락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허성무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반기문 총장 얘기하면 할 얘기 많죠. 그렇죠. 예. 저는 뭐 조금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눈이 지금 그 분노에 이글거려요. 레이저를 막 쏘고 있어요. 아, 살짝 나오는가요? 예. 자, 어제 귀국했는데요. 하루 만에 뭐 논란이 이것저것 많아요, 벌써. 네, 그렇습니다. 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그 출마 자격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되나요? 그럴까요? 예. 먼저 출마 자격 논란이 불거졌는데 중앙선관위는 유권 해석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그 해석이 좀 이상해요. 일단 해석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예. 그 과거 헌법과 대통령 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국내 거주일 경우에 피선거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87년도에 국내 계속 거주 조항이 삭제됐다고 이제 중앙선관위가 발표했고요. 87년에 삭제됐다. 네네. 그리고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영국에 1년 체류했을 때 이 체류 기간에 대한 부분 지금과 동일하게 논란이 됐었는데 근데 제한받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엔 결의안이 또 있습니다. 예. 이제 국제기구 같은 최고 관리자들이 직무가 고국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에 전용되는 걸 막자는 취지에서 이런 권유를 해놓은 건데요. 예. 이제 이를테면 유엔 사무총장을 한 반기문 총장은 국내에 들어와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그 권고 조항에 따르면. 근데 이제 그 과거 4대, 5대 사무총장을 지냈던 발트하임이나 아니면 데케아르라고 하는 사무총장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었고 물론 이제 약간 시차는 있습니다만 한 분은 당선이 됐고 한 분은 낙선을 했습니다. 지금 반기문 총장은 제 8대 사무총장을 지내고 지금 귀국을 하신 경우이고요. 예. 네. 근데 선거 기간에 워낙 임박해 있다 보니까 이 논란이 다시 이제 부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이 특검법도 공부해야 되고 헌재의 법도 공부해야 되고 네. 유엔 조항까지 공부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평균 지능 지수가 높은데 공부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전 세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과로사할 것 같습니다, 국민이. 예. 요즘 너무 바쁩니다, 진짜. 근데 이제 이 반기문 전 총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 조항인데 하나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하고 또 유엔 총회 그 결의 1946년도에 있었던 그 결의를 위배한 것이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직선거법 조항 위반 여부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왜냐하면 그 16조 1항에 의하면은 그 공무상 나가 있는 기간하고 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동안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했던 기간으로 본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반기문 그 전 총장이 한국의 주소를 아예 없애버리고 외국으로 계속 다녔던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조항 자체로는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왜 문제를 걸었어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선관위에서 해석할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말을 집어넣어서 조금 뭔가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인상을 좀 심어주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별로 썩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유엔 총회 결의안을 위배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거든요. 결의안 4-B 항이죠. 네, 그 4-B 항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아까 화면에도 퇴임 직후에는 뭐 정부 요직이나 이런 데 앉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저런 조항을 둔 취지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하고 과연 반기문 전 총장의 행보가 그 처음에 이제 그 사무총장이 임명할 때 그 임명 그 수락을 하면서 내는 서약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과연 위배되느냐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국내 공직선거법 16조 1항은 정리하면 공무로 해외 나가 있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국내 주소지를 두고 네, 잠깐 나가 있어도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과연 국내에 그럼 공무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예. 근데 사실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공무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아, 변호사들 예, 그렇게 보나요? 예, 차라리- 그러면은 그 변호사들 시각대로 한다면 출마 자격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변호사의 모든 시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예. 해석상 그 공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근데 또 하는 우리가 게 제 생각이고요. 유엔 가입국이면 회원국이면 유엔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는 일도 또 우리나라 국내하고 연관돼 있다라고 이렇게 또 깊게 들어가면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그 부분이 명확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지금 본인의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국가하고는 별개로 중립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그런 뭐 자기 나라에서 행하는 공무하고 똑같이 본다? 이거는 또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죠. 네. 알겠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좀 하도록 해보고요. 네네. 허 교수님, 네. 반기문 총장이 되는 것은 참여정부 시절에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혼신을 다해서 만들었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상회담 일정이 없는데도 예, 일부러 만들어서. 예, 예. 예.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고 뒤통수 제대로 한번 빡 맞고. 뭐, 원래 사람 사는 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요. 근데 인사는 만사라고 해갖고 뒤통수 맞을 사람만 요직에 채용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예, 있어요. 그런 비판도 충분히 받을 수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방금 변호사님 하신 말씀에 조금 덧대고 이 이야기를 예. 넘어가자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해석 또 변호사님의 설명 이런 걸 들으면서 저는 이게 이헐령 비헐령이란 말이 아니습니까? 예. 그죠? 코에 걸면 코그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중앙선관위 해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공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 그죠? 이게 그러면 뭐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냐 아니면 전 세계의 공무냐 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반기문 총장을 위해서 좀 편의적으로 해석해 준 것은 예. 아닌가. 물론 변호사분들 중에서 법률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이걸 또 광의로 해석해서 뭐 그런 국제적인 공무도 공무로 볼 수 있다라는 분도 있긴 하지만 왠지 그러면 그때 분명히 이 공무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념 정리를 안 해놓은 것은 대한민국의 공무라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을 갖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간 선관위의 해석이 코에 걸면 코그리고 귀에 걸면 좀 귀걸이. 자의적이었다. 예, 그런 해석이 아닌가. 우리 나이 많이 드신 국민들 생각하기엔 좀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느냐. 예.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뭐 어쨌든 유엔 사무총장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죠. 뿐만 아니라 뭐 국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 도와드렸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노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이 안 오셨잖아요. 장례식에. 그렇죠. 예, 뭐 거의 뭐 그때 참여했던 2009년 5월 24일인가 그렇죠? 예. 기일이. 다 오셨는데 충분히 오실 수 있는데도 안 오셨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그럼 못 오신다 해서 유가족들께서 간곡하게 요청했던 것이 그렇다면 뭐 메시지라도 좀 보내달라. 장례식에 쓸 수 있는. 근데 그것마저도 뭐 설명도 없이 외면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매우 서운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뭐 오실 때도 봉화를 안 오셨죠. 예. 그러다가 이제 한번 들으시는데 그때도 꼭 비공개로 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요구가 그게 있었어요. 2011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또 비공개로 하니까 이게 또 이제 뭐 공개되었을 때 어떤 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그러면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분이 관료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여정부 때 어쨌든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실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장관을 또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유엔 사무총장까지 전폭적으로 밀어서 해줬는데 아무리 관료 출신이라 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아껴 쓰고 더 큰 출세의 길로 가도록 도와줬으면 그런 사람이 그렇게 도와준 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의 장례식에 뒤다보는 게 그게 보편적 사람들의 정서의 일반 아닙니까? 예. 근데 뭐 이런저런 핑계로,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절에 다니니까 장례식 안 간다든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제사 안 지낸다든지 이런 비슷한 핑계처럼 핑계를 대고
안 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정서에 좀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었는가 예. 막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절을 되돌이켜보면 반기문 총장의 정치인의 자질은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인의 자질을 이제 뭘로 볼 것이냐 예, 이런 문제가 정치권에서 있는데. 예. 정치인의 자질 제1순위로 뽑는 게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틀려야 한다. 갈 때와 올 때가 똑같으면 정치 자격이 없다. 예.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스라고 말하고 노라고 말하지 말라. 예.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런 예. 면에서 보면은 반기문 전 총장님 이제 예. 이분이 뭐 정치인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있죠. 별명이 기름장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상대방 뒤통수는 쳐도 내 뒤통수를 맞지 마라. 그거는 정말 그거 처음 들어보셨죠? 그거는 뭐 네, 경지에 올라간 분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반기문 그 총장 얘기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섭섭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김 기자님, 네. 혹시 그 얘기 아세요? 우리 여기 원고에는 없는데 네. 반기문 총장의 아들 SKT에 근무하는 네네. 그 아들인지 뭐 뉴욕 현지에 근무하고 예, 있죠. 네. 그 아들인지 아들 중에 하나가 해병대에 근무했다라고 반기문 총장이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아, 네네. 그런데 모르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해병대가 아니고 현역입니다. 네. 군, 그러니까 병장으로 육군을 예. 그 예편이에요? 뭐예요? 예편이 아니라 전역이라고 전역을 하죠. 했죠. 네네. 근데 왜 해병대라 그랬냐 그랬더니 또 반기문 총장이 나중에 공수부대였었다. 이렇게 막 미담을 혼자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몰라도 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네. 반기문 총장이 걸어가야 할 검증이 첩첩산중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기자들은 어떻게 보나요? 기자들은 미소를 짓는 분들이 많던데 내가 털면 2주일이면 끝난다 그러고. 이게 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 단점을 공략하는 것도 검증일 수 있겠지만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냐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예. 검증 사안이거든요. 근데 대체로 지난 과거 그 대통령 선거를 보면 전자, 즉 그분이 어떤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 후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든가 아니면 취약점을 공략해서 그분 전체의 이미지를 흐리는 방향으로 왔단 말이죠. 예. 그런 약간 측면- 이제 좀 네거티브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검증이라고 하면 이제 이코로 네거티브가 되는 현상이 그래서 나타난 건데요. 그 아들 문제에 있어서 지금 불거져 있는 거는 말씀하신 군을 어디로 다녀왔냐 이 부분보다는 그거보다도, 사실 예. 더 큰 거는 SK 그룹에 채용될 때 뉴욕 현지에서 특혜성 채용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기문 총장이 조금 더 이제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논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 그 대선 자격 출마 논란이 불거지는 본질은 사실은 이런 논란이 발생할 정도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해외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국내 정치에 대해서. 사정이 어둡다는 말을 예. 이제 다시 이제 좀 돌려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정치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체험해본 경험이 없는 외교관 그리고 정치의 냉엄한 현실 지금 2017년도의 정치 현실이라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냉정하고 냉엄한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지에 대한 그 의문을 던지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런 논란을 잠재우려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좀 전에 이제 그분의 별명을 이제 언급하셨었는데 외교적인 용어. 별명 뭐라고 언급했어요? 예, 기름을 어떻게 한 물고기라고 하셨는데. 물고기요? 네. 장어가 물고기인가요? 어류죠, 어류. 어류죠, 네, 어류입니다. 네. 아니, 의류. 아니, 이제 경상도가 돼서 발음이 좀 이상하죠. 어류,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의류. 아니, 그래, 이제 반기문 총장님은 그래, 물고기 뱀장어니까 어류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또 다른 별명을 갖고 있어서 조류였고, 또 그 앞에 또 대통령님은 또 예. 무슨 또 다른 별명이 있어서 예. 설출이었어요. 예, 설치사업을 잘하신다고 설치였었죠. 자꾸 이런 별명이 있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좋은 별명이. 근데 좋은 나쁜 별명 다 해고 이런 거 있는 거 안 좋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 누구 책임으로 돌리려고 그거보다는 뭐 고구마나 사이다 이런 별명이 훨씬 좋잖아요. 예, 계속하시죠. 그, 김대현 네. 기자가 네. 기름장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름 물고기라고 예. 그러죠. 기름 물고기. 일단 기름 어류. 아, 재밌어요. 기름 어류. 기름을 바른 어류라고 불려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저녁에 가면 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럼 이런 논란을 잠재우려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 입국하시면서 던진 화두 중에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은 나의 이념은 진보적 보수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거 진보인지 보수인지 잘 감이 안 오고요. 예. 그리고 사실 본인 스스로가 우리 정치 지형에서 진보냐 보수냐를 선택해야 되는 당면한 과제에 놓여 있다면 예. 조금 더 당당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도저도 아니었다 그러면 예컨대 국민의 뜻이 나의 이념이자 지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멋있게. 네. 근데 그 정도에 대한 참모들의 이렇게 뭐랄까 메시지 작성이 지금 따라주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 이제 저는 이런 게 애매하고 알아듣기 어려운 정치적인 단어 사용을 좀 배제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처럼 조금 직설적이지만 아주 사람들의 속을 확 풀어주는 그런 대중의 언어를 좀 구사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대중에게 다가가는 그런 액션을 취할 때 대중의 언어가 수반돼야지.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다루겠지만 열차를 탔을 때도 대중적인 어떤 언행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사실 대중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액션만 있지 실제 느낌은 다가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김 기자님이 점잖게 반기문 전 총장을 이렇게 도와주는 듯한 발언하면서 사납게 말씀을 다 하시네요. 아, 예. 예. 이도저도 준비가 안 돼 있다. 네네. 하지 마셔라. 그렇게 들립니다. 아니, 준비를 지금이라도 더 철저하게 해야지만 설 민심이라고 하는 고비를 넘을 때 그렇죠. 본인이 정말로 한번 던져보고 불사를 수 있는 거지. 시기도 별로 안 좋아요. 설민심을 네.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설민심, 설 밥상에, 정치 밥상에 올렸을 때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준비가 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유엔에서 이 유엔총회 결의안 4비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나요? 물어봤나요? 네, 물어봤죠. 예. 기자가 물어봤다는데 답변을 일단은 회피했고 관계자에게 그 질문을 전달하겠다. 그래서 책임 있는 답변할 사람이 지금 별로 없으니까 예. 일단은 전달해서 답이 오면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요. 요 내용이 알려진 게 지금 후임 사무총장이 이걸 지적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게 먼저 보도되지 않았나요? 그랬었죠. 예. 네. 그런데 지금 또 이 관계자가 없어졌어요? 여기도 뭐 박근혜 대통령 화법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나? 유체이탈 화법에?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은 책임 있는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게 지금 공식 답변인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은 분명히 그 관계자에게 전달은 하겠다. 근데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조금 대답하기 곤란해서 이런 식의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은 반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유엔 총회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선출직에게만 해당이 되고 임명직인 본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의적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선출직에게만 해당이 되고 임명직에는 해당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 없어요. 어떤 규정에도. 예. 아까 임명직에는 반대로 제가 말했는데 임명직에는 그 규정이 맞겠지만 선출직인 본인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 그런 규정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왜 이런 자의적인 해석을 자기 편의적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비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해명이 필요한데 또 여기에 대해서 반 전 총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건 유엔한테 물어봐라. 유엔이 해석해야 된다.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엔 사무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이제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에 떠넘겼다라고 하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본인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행보나 다른 상황에서 있었던 말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있죠. 호 교수님, 네. 요 규정을 봤더니요, 유엔 결의안 4-B항이 사무총장의 경우 많은 회원국의 기밀을 취득하기에, 그러니까 특급 기밀을 가질 수 있다는 예, 얘기죠. 예. 어떤 회원국도 퇴임 직후 정부 직위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그럼 이대로 해석하면 정부 직위를 제한해서는 안 되면이 아니고 내가 택한 거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사무총장 자신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근데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예, 근거 규정이죠. 근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근거 규정이라 하는데 예. 그렇지만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신 분이 예. 그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유엔이 근거하는 수많은 그 근거 사항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반 총장은 이렇게 했죠. 이거 뭐 아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아몰랑. 어쨌든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도 대답하기 어려운 난처해하는 일을 만들어냈다는 예. 것에서 이미 이 출마가 부적절하다, 예.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물론 뭐 그분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없고 이런 거는 뭐 국민들이 또 판단하실 문제지만 예.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그분이 적절한 처신은 아니다. 예. 국제적으로도 그렇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그러면 유엔 이 결의안이 권고 결의안이 그 채택된 게 1946년 1월 24일 유엔 제1차 총회입니다. 유엔이 만들어지고 맨 처음 총회가 될 가장 때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네요. 그럼 이게. 그걸 이게 딱 첫 총회에서 이렇게 한 이유가 예. 뭐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결의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유엔의 행정을 책임진 사람이 어떤 특정 국가에 가서 고위직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많은 파란을 국제사회에 일으킬 수 있다는 전제와 불안 때문에 이걸 딱 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어떤 특정 국가의 최고위직이나 뭐 그 최고위직에 상당하는 역할을 하게 됐을 때 그게 주변국이나 다른 국가의 불협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국제사회에 불안정을 갖다 주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아라고 예. 말한 거 아닙니까? 저도 참 오랜만에 영어를 봤는데 그 슈드라고 의무조항으로 딱 넣어놨어요. 마스터보다는 좀 약하지만. 조금 약간, 아시네. 한- 조동사를 이해하면 영어를 다 이해하는 건데. 예. 그렇지만 그 정도를 안 한다면 아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뭐 유엔 인권 결의안 권고하고 또 요구하고 또 북한이 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했을 때 우리가 제재 결의안들을 내서 예. 유엔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북한을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유엔의 사무총장을 지낸 분이 알겠습니다. 그것을 어긴다면은 예.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그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강요할 수 있겠는가 예. 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노 변호사님, 저는 오늘 이 방송 준비하면서 사실 그 중요하지 않게 봤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5년 이상 국내 거주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 그리고 공무로 나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 기간을. 그다음에 유엔 이 조항, 이게 둘 다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겠냐 봤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엄청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검사들 퇴직하면서 유관업체 못 가게 하는 전관 예우를 못 하게 하는, 그다음에 재경부에 근무한 사람들 관련되어 있는 회사에 임원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갖고 있었던 정보, 인맥 이런 등등으로 개인의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국가의 국내법에서도 그걸 제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유엔이라고 하는 막강한 정보력이 총 모아진 나라에서 그 정보력을 갖고 내 개인의 나라, 내 개인의 사조직, 내 개인의 욕심 이런 걸 위해서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무척 높은 차원의 이게 결의문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중요한 부분을 건 하네요.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지명이 되고 나면 약정서를 이제 서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의무를 하겠다. 네네. 예.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유엔 사무총장은 여러 정부로부터 이 비밀스러운 상담력을 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은 그에게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비밀을 이용해서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만약에 다른 나라, 사무총장들 같은 경우 4대나 5대 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4년 만에 총장직을 예. 맡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반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1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조기 대선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정말로 퇴임 직후가 되거든요. 그럼 가장 그 다른 나라의 비밀스러운 정보를 생생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아하. 그 비밀스러운 상황들이 바뀌지 않았을 때에 또 다른 일국의 대통령이 돼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어서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엔의 그 회원국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불안하고 사실은 조금 옳지 않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이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 국가 위상. 그렇죠. 교수님, 상당히 많이 훼손된 거 아니에요? 그게 훼손되는 거고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만약에 국제사회나 유엔이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면 예. 이 이후에 누군가가 유엔의 고위직에 진출하려고 할 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럼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그걸 어그리 해줄 수 있겠나. 귀책 사유가 되겠네. 오늘 그렇죠. 영어 많이 쓰시네. 예, 뭐 어쨌든 아니 당신 나라에서는 반기문이나 사무총장이 10년 근무하자마자 가서 당신 나라 예. 대통령 출마하고 유엔의 권고안을 하나도 지키지도 않는데 그러면 또 다른 당신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유엔의 고위직에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라.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한 발 더 나가서요. 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유엔에서 제재해 주십시오. 유엔 결의를 통해서 제재
유엔 제재 그렇죠.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우리가 요청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 되네요. 그렇게 되는 거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인권 문제에 예. 관해서도 우리가 결의안을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또 뭐, 논란도 많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걸 나머지 유엔 회원국들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권고하거나 강하게 의무로서 강요하거나 하지만, 그럼 나머지 회원국들이, 아니, 누구도 안 지키면서 우리한테 왜 그래?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있겠나요? 예. 근데 또 하나 약간 변명을 해드리자면은 예. 사실 이제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힘의 논리가 좀 작용하는 그렇죠. 곳이고 또 예. 편의에 따라 좀 상황이 다르게 조항 같은 것들을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나라의 좀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씩 변칙적인 방법으로 좀 뭐 규정을 지키기도 하고 안 근데 지키기도 이건 하는 게 좀 있었거든요. 높은 수준의 결의안 같은데 이건 맞습니다.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그냥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국제 규약이나 조약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준의 정말 지켰으면 하는 그 당위를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 원칙적으로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의심이 좀 들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반기문 그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국민들이 또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과연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니, 홍 교수님, 이게 보면 볼수록 점입가경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외교관 출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각 나라가 특히 미일의 강력한 군사동맹, 그 다음에 중국의 부상, 그 다음 또 러시아 푸틴이 군사적으로 무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강경한 그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이 외교를 힘의 논리를 잘 피하면서 외교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자,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 정상회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회담 할 때, 자, 우리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빤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유엔 결의안 지키셨어요? 뭐 그렇게 심하게 말하진 않겠지만은 예. 그런 기본의 기류가 생길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그 4대 강국과 우리 남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이 극동 동북아의 질서라는 게 구한말 이후로 가장 예. 지금 위험하고 첨예하게 지금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뭐 한미일 그 동맹을 중요시하는 동맹파의 외교 또는 뭐 우리가 자주적이고 균형자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자주파의 외교가 늘 부딪히고 있는데 내부에서도 그러면 반기문 총장은 동맹파의 그 핵심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핵심 인물이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나왔는데 그 동맹파의 미국과 일본의 이익과 이렇게 합치되는 그런 외교만을 고집한다면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하고 우리가 갈등이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 현실도 그런 게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유엔의 결의안 그것이 설사 근거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은 우리 대통령이 있었을 때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 문제를 걸고 들어온다든지 거꾸로 다른 누군가가 걸고 들어온다면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알겠습니다. 부분, 예. 그 부분 저는 약간 좀 다른 관점도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자리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격이냐 국익이냐를 놓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다 그러면 저는 국익이 더 우선시돼야 한다라고 그렇죠. 보여지는데 예.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밀을 다뤘고 많은 회원국들의 그 속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번쯤 용인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과연 반기문 사무총장이 우리 과거 냉전 시대에 미중 일러 영국 프랑스 이를 위시한 이 국가들이 그 첨예하게 대립했던 시절과 지금 다루는 정보가 과연 그렇게 중대할 것이냐. 그러니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가지고 있을 것이냐. 전 여기에 별로 동의할 수 없는데. 그 정도 능력은 안 된다. 만약에 그 정도 능력, 아니, 그 정도 정보력과 그 정도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진영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만남을 거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별로 무게감을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되게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기에도 그 그래요. 말씀.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약간 관점을 좀 달리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측면은 원칙론에서 동의하지만 또 한편에서 우리 국익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그런 과연
그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다면 우리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도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는 속으로 말할 것이지 겉으로 드러내서 말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적인 속사정으로는 그런 정보가 있으면 좀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옳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예, 될 것 뭐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것도 다 좋지만 예. 대통령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대통령의 외교 고문 정도, 아하. 무보수 고문, 예. 그것도 보수를 받으면 또 오해가 생기겠죠.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원로고 또 전문가로서의 더 좋은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야권 후보하고 좀 친하니까 가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미리 대선 앞두고 섀도우 캐비넷을 발표해야 됩니다. 그때 야권 후보가요, 외교부 장관 발표해 놓으면 됩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 아니, 외교부 장관도 안 되죠. 안 돼요? 근거안에 뭐 그럼, 안 하면 맞습니다. 되네. 예, 예. 자, 네. 김 기자님. 네.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조의를 표명하지 않고 네, 네, 네. 또 참 문상하지 않고 네. 이런 게 어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경사는 못 가더라도 애사는 꼭 가라. 아, 그렇죠. 예. 왜냐면 우리 정서상 슬픔은 공유해야 되는데 2년 동안 안 가는데 제가 나중에 기사로 봤을 때는 2011년 말에 간 것도 이게 이제 야권에서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치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반기문 총장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의 도의가 있지. 이건 양진영에서 다 비판을 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국민들한테는 좀 어떻게 다가갈까요? 제가 그 당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어떤 업무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몸담았던 정부의 최고 지도자였고 그리고 예. 본인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을 보탰던 이런 부분의 그 애사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부분, 이 부분은 아마 국민들이 곱게 보진 않겠죠. 그렇죠. 좋게 예. 볼 리가 없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이게 아까 5년 규정도요. 국내 5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국내 사정을 좀 잘하는 사람이 그렇죠. 국가 지도자가 된다. 이제 이런 철학과 기본이 있을 터인데 어제 이제 오자마자 친서민 행보를 했는데 이게 SNS가 지금 이제 1인 미디어가 공중파보다도 힘이 쓸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정보다도 더 힘이 센 주갤러라고 하는 커뮤니티도 있고 네. 이런 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참모진들이 좀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참모진들이 좀 연로하시더라고. 요즘 그런 생각이 좀 예. 드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10,000원짜리 2장을 한꺼번에 겹쳐서 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티켓팅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든가. 그냥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예. 본인은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정도는 되게 아주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본인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서민 행보를 사실은 하신 건데 그게 원래는 공항 측에다가 의전을 요구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귀빈실에서 예. 본인이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 양측이 말이 틀려요. 기자들과 본인이 네. 해명하고 또 틀려요, 그게. 네, 그런데 예. 이제 또 그 뭐 알려진 바로는 일단은 전 유엔 사무총장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는 것에 대한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부했더니 이제 뭐 기차 직행열차라고 하죠. 직행열차 예. 타고 가시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생수도 사시고 뭐 하시면서 좀 곤란 지경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친근한 서민적 이미지를 조금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예. 오히려 그로 인해서 서울역 노숙자들이 쫓겨나고 예. 서민들이 그 열차 칸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냥 기자들하고만 그냥 뭐 얘기를 그러니까 잠깐 하는 열차 식으로 한편을 다 예약을 했어요, 예, 또. 예.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본인이 원했던 서민 행보의 일종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구체성이나 아니면은 뭐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좀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 만약에 그 캠프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챙겨들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예. 그렇죠. 그 사람의 현재를 알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의 과거가 그런 게 전혀 아닌데
갑자기 뭐 서민 행보를 하려니까 서민 행보가 되는 게 아니죠. 예, 그전에는 그게 SNS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땐 그 코스프레가 먹힙니다. 왜냐하면 공중파나 다른 방송, 중요한 방송을 통해서만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이미지가 조작돼서 근데 지금 가지고 온갖 SNS 방송이 실시간으로 되고, 어제 또 재밌는 질문한 시민들도 있어요. 대통령 떨어지면 국회의원 출마하실 겁니까? 조롱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과거와는 달리 예. 갑자기 뭐 친서민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이 보여줬던 것이 양지지향형이고 또 뭐 기름장으로서 이런 게 이제 양지장어나 기름장어가 김나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방송 다 잘리겠어. 그 두 개가 갖는 상징성이 뭔가 하면 예. 사실은 이제 뭐 기회주의적 속성을 담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런 표현들이 무슨 속성이요? 기회주의 속성. 아, 기회주의적. 그 발음도 잘 안 된다요. 기회주의적. 이게 뭔가 기회주의적 그런 속성. 속성을 이제 대변하는 이제 그런 용어들인데 이제 그런 과거의 사례와 현재의 모습 속에 그분이 만약에 어떤 고위직을 또 가게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미래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라고 어제 말하지만 과연 그게 정치 교체가 되겠느냐. 과거에 나빴던 그런 관행들이 오히려 더 지속될 뿐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국민들이 갖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이 차가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예. 입으로 말하는 구호하고 실제가 다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모르는 거 또 질문할게요. 그러시죠. 네, 아까 모르는 거 질문하고 당황하는 예, 모습이 예. 재밌었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네네. 지금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네네. 2012년 12월 8일 똑같은 표현을 쓴 분이 계십니다. 정권 교체를 뛰어넘어 정치 교체로 가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어요. 아, 그러셨나요? 예. 네. 이게 데자뷰예요, 일종의. 좀 이상하지 않나? 이거 참모진들이 뭔가 실수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치 교체라는 표현은 사실 현역 정치인들도 잘 쓰지 않고요. 예, 그리고 처음 일반 들어봤어요. 대중들에게 잘 다가가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교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반기문 총장이 정치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지금 참모들이 적어준 거를 그냥 읽는 좀 거거든요. 그럴싸한 워딩인 것 그렇죠. 같아서. 그럴싸한 워딩이죠. 사실은 정치 교체라는 것이 본인이 들어왔을 때 가장 던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워딩,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본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일정과 메시지거든요. 예. 일정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서민 행보일 테고 메시지는 자기가 이게 체득하고 체감이 된 상태에서 분출돼야지만 앞으로 실수가 없고 예. 일사불란하게 일관성 있게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열차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하셨잖아요. 예. 이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참모들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노력 자체는 뭐 인정할 만한데, 근데 이 서민 행보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모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예. 그렇게 해서 이동해서 서민과 접촉하는 걸로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그 한 칸을 임대해서 예컨대 서민과의 대화를 만든다든지 어떤 토크쇼를 한다든지 조금 더 진전된 디테일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죠. 근데 그건 차치하고 그런 서민 행보의 다음 행보는 제 생각에는 현충원보다는 예컨대 조선업 불황으로 고통을 앓고 있는 거제에 간다든지 아니면 양계농가들이 지금 이 고충 AI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양계농가에 가서 뭔가 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친서민 행보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캠프에서 곧 연락이 올 것 같네요. 예, 허 교수님. 이게 이제 그 반기문 총장이 아까 이제 얘기했던 정치 교체라고 하는 게 미국 대선에 지금 비춰서 보면 이른바 트럼프가 워싱턴을 기득권층으로 몰고 예. 그리고 워싱턴을 기득권층을 공격하면서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거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도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 야 이거 정치가 지금 여의도 정치가 기득권화되어 있고 여야가 똑같이 기득권화되어 있어서 이걸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마 정치 교체를 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제 기득권이라고 표현하면 자기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또 여야가 야까지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촛불민심에서는 안 나타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정치 전체를 어제 굉장히 폄하했죠. 예. 뭐 기득권과 파벌과 그런 얘기를 했나요? 예, 그런 이야기 다 저 했습니다. 기사를 안 봤는데 예. 어떻게 알았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정치에 기존에 이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몰고 그 세력은 나쁜 정치 세력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로 가야 된다. 사실상 새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뭐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 그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이야기했지만 예. 안철수 전 대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의 대개 특징이 이제 기존의 모든 건 다 나쁜 거고 나만 못하. 나는 선이 와서 이제 새로운 걸 하겠다 예. 이런 이야기인데 그리 말했던 사람들 되게 성공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 말하는 본인이 아주 고춧가루 뿌리세요. 네, 어떤 형태로든지 다 기득권에 이미 들어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기존의 기득권이 잘못된 건 맞고 양극단이 잘못된 건 맞지만 그걸 냉정하게 알고 어느 선까지 교체해내고 어느 선까지 안고 갈까하는 것을 자기가 체득하고 있어야 개혁도 혁신도 가능한 거거든요. 예. 어디서 어디까지 손대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안 그리 정리정돈하고 새로 하겠다.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구호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정치를 철저하게 불신하면서 그리고 정치를 제대로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파퓰리즘이죠. 거죠. 그렇습니다. 정치에서 네. 가장 금기시해야 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내용을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냥 그렇게 이제 구호와 슬로건으로 하는 정치에 알겠습니다. 불과한 두 거죠. 분이 표현은 틀려도 아주 혹독한 비판들을 하시네 계속. 제가 조금 거치죠. 캠프에서 연락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안 오고 있습니다. 자, 노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앞으로 경로가 좀 순탄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제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그런 능력이 검증된 바가 사실은 없고요. 예. 또 이제 국내 사정을 너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또 연세가 지금 이분이 74살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상당히 지금 연세가 좀 고령에 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는 것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비난이나 비판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그렇죠. 것 그런 같아요. 지적들도 좀 있죠. 예, 게다가 이제 이분에 대한 그 실질적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에 대해서 기존 정치인들처럼 뭐 어떤 식으로든 검증이 이루어졌었더라면 좀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새롭게 사실 검증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이 얼마나 이분에게 더 도움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히려 시간이 많으면 검증이 더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오히려 더 검증이 부실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어제 입국하는 걸 보면서 SNS상에서 이런 조롱 섞인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순실 국면으로 정치 드라마 1장이 끝나갈 무렵 또 새로운 정치 드라마 제2장. 역시 성격은 막장 드라마다. 이런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 분석.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의 품격 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